네. 이 자리에 서삼석 예비후보 나와주셨습니다. 네. 목포 MBC 낭만항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무한 신안에서 지역 심부름을 하고 있는 서삼석입니다. 할 일이 좀 남아 있어서 저는 뭐 출마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솔직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 영암무한 신안 국민들께서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성원으로 등원한 지 이제 만 1년하고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현장의 애안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부에 반영시키고, 또 반영된 것들을 속도를 내기 위해서 분주히 뛰었던 1년 8개월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뒤돌아보면은 성취했던 그런 뭐 이렇게 감회보다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들, 또 미진했던 것들, 부족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특별히 그 주목할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남 예산 7조 원 시대를 여는데 조금은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개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만은 저희 당에서 주는 국가무수원상을 2년 연속 받았고, 농해수위원으로서 활동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또 입장을 대변했다라고 해서 농업경영인 중앙회나 또 수산경영인 중앙회에서 2년 연속으로 상을 주신 것,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조금 성과를 좀 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4.15 총선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예비 후보 수준이기 때문에 공약을 마무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20대 재보궐선거에 임하면서 저는 그때 당시 그 저희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내세운 게 몇 가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슨 SOC 관련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 왜 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었다라는 그런 변도 들었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그 단체장을 해봤기 때문에 단체장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 불편 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단체장이 중앙정부에 가서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당 사무관, 서기관 만나기조차 참 그때는 사실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진짜 우리 지역의 단체장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주도적으로 내세웠던 당시의 공약이 해당 지역 단체장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안들을 대신해서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주겠다. 그 약속을 했고, 또 일선의 협동조합 조합장님들도 선출직이십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 선출해 주신 조합원들한테 뭔가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근데 농어촌 지자체나 농어촌 협동조합이 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떨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사업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 의원들, 이분들도 선출직이십니다. 이분들도 뭔가를 지역민들한테 해드려야 되는데 자체적인 그런 그 예산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가능하면 중앙정부 예산을 갖다가 이분들도 선출직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주된 공약이고,
그밖에 특별히 내세운 공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이미 정착화되어 가고 있고 다가오는 21대 총선에 임하면서 제가 굳이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라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서 얘기는 하려합니다만 세 가지가 될지 두 가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가장 그 심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법입니다. 법. 좋은 법은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나쁜 법은 고치거나 없애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도시 근로자나 또 자본가들이나 대기업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 사신 분들하고 농어촌에 사신 분들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그 자체도 어렵지만 얽매여 있는 그 규제도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농민들이나 어민들 뭐 이런 분들의 그 고충을 겪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는 관련 그 법들을 좀 손질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말씀 드리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1년 8개월 내내 우리가 이틀 전까지도 저희 원내 대배 원내단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왔는데 농어촌에 역대 정부가 많은 그런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그 이유는 소득 보장은 고사하고라도 생산비 보장이 프레임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법제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나아진다는 그런 보장, 희망, 비전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해 놨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번 국회에 통과가 안 되면 이걸 꼭 다시 재발의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공약 중에 하나가 농안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산물 이제 생산비 보장을 약속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사의 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신안군의 경우 정말 또 이분들은 육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등권도 박탈돼 있지. 행복 추구권은 남의 나라이지. 뭐 이렇게 교통이면 교통, 의료 시설이면 의료 시설,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레저면 레저 모든 면에서 너무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인데 유일무이한 수단이 배편입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법제화해야 된다. 물론 공영화도 해야 되고 노후 선박 새로 건조도 해줘야 되고 신안 군민 특히 사천 흑산 주민들이 학속고대하고 있는 흑산공항도 초기에 좀 개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암에는 호남 지역에서 특히 전남 지역에서 가장 큰 대불 산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산단 근로자분들 아침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나마 다행히 불도 많이 켜져 있고 또 출근하신 분들 어깨 힘도 좀 있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그 대불 산단 또 예를 들면 그런 그 조선소 같은 경우가 젊은 청년들이 많이 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년 친화형 교육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서남권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 가장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안공항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고 또 KTX 무안공항 경우를 좀 더 이렇게 빨리 단축시키는 겁니다. 다행히 뭐 금년에 작년에 많은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적어도 1, 2년은 앞당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얘기가 있고
또 11년 만에 공항활주로가 연장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금년을 기점으로 서남권 특히 영암 무안 신안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공약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이 그 공통적인 것은 농업입니다. 거기에서는 뭐 이런 여지가 없고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3호 쪽에 대불공단이 활성화되는 것이 영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농업, 뭐 축산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건 그대로 평정을 유지하고 어쨌든 그 젊은 청년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노력을 해왔지만 예전에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 영암 군민들은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적지 않은 그 예산을 정부로부터 이렇게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 다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됐던 얘기인데, 요게 이래로 그치지 않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도 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고 네트워크도 좀 형성을 해야 되고 실행하고 있는 그 사업들의 그 성과도 좀 분석을 해보고 과연 근로자들이나 지역민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있었는가도 평가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대불산단 특히 조선업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활활 타오르도록 과거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다소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빠져나갔다고 그러는데 빠져나간 근로자들보다도 더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 근로자들이 어만히 찾아올 수 있도록 직을 걸고라도 최선을 좀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영암군과도 긴밀히 현안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정부의 관계자들이 고위급들이 또 책임자에 위치해 있는 분들이 와서 현지를 좀 실사를 좀 하고 또 둘러보고 또 정치도 하고 대안도 좀 내놓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좀 드립니다. 정리를 하면 어떤 그 대불공단 활성화 조선업의 그 활력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보겠다. 그리고 개편도 지금 상당히 주민들의 내리에서 좀 잊혀져갈 정도 수준으로 전략을 했는데 그나마도 전남도가 나름대로 생환 전략을 좀 잘 짜가지고 은근히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참 어떻게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상품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좀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좀 이렇게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은 어쨌든 뭐 전통적으로 양파 마늘의 고장이고 지금은 운세가 절반은 이제 축산입니다. 물론 이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영암 무안 신안 공익 농업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대처를 할 것이고 축산업은 지금은 뭐 이렇게 양돈 농가가 좀 상당히 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정부와 이렇게 긴밀히 상의해서 양돈 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좀 찾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뭐니 해도 KTX 소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좀 당기고 이미 설계비 착공비까지 확보된 무항공 활주로가 조기에 이렇게 안공이 돼서 대형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한수 이남에 있는 그런 그 철도 여객들이 무안공항까지 자유로이 항례한다면 무안을 정점으로 목포, 뭐 영암, 해남, 진도, 안도, 뭐 서남권은
신안도 마찬가지죠.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저기 완공될 수 있도록 진짜 이 부분은 더욱더 그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천사의 섬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 또 무안공항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끔 하는 것도 정부와 무안군과 신안군이 서둘러서 이렇게 좀 매듭을 좀 지어야 될 일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군이 지금 항공특화 그 산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또 신안군은 교통편만 이렇게 좀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1월에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그 중요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도서 지역은 상대적으로 육지에 비해서 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일부 지역은 식수까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식수 문제는 신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고 대량으로 소비되는 그 농업용 확보를 위해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을 당초에 만들려고 그러는데 정부 당국의 저항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 그 정비법 개정안을 이렇게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정부가 도서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연중 물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부족 현상에 대한 그런 그 대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국비로 해야 된다. 지방비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해서 다행히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숨통을 좀 틀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좀 마련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그 수산인들의 그 관심사인 홍익경 수산 직불제가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 화요일쯤에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이렇게 논의하게 되는데 그제 제가 이 수산 직불제 그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도 연 바 있습니다. 수산인들이 아주 희망입니다. 이것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경선 전략이요? 네. 저는 원래 뭐 전략이 없는 사람이라서 뭐니 해도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것은 후보 신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덕을 배워드리고 공을 세운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출직으로서 나쁜 짓 하고 욕먹을 일은 안 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게 평가의 기본이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폭넓은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선거는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 꽃이라고 그럽니다. 경선도 비록 당내 선거지만 이것도 꽃에 버금가는 선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되신 분이 있으면 안 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된다면 된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좀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그냥 사람 일이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됐을 때는 된 것보다 더 소중하게 저 자신을 헌신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이미지만 보고 선거를 했다. 친불친으로 선거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 라는 이런 말도 뭐 들어서 나쁠 건 없지만 지금까지 1년 8개월 동안 제가 지역민들에게 보여준 의정활동의 어떤 그런 결과, 성과, 나름대로의 짧은 기간 동안 일궈냈던 그런 역량, 저는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반드시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예비 후보로서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이미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현명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사실 은근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책, 대책. 무거운 질문이십니다. 저보다도 더 먼저 이런 경우를 겪었던 분들도 해결을 못했는데 저라고 무슨 뭐 별반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는 그 길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요즘은 다 이렇게 맞벌이 부부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그 공간, 시스템 이런 것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적인 영역도 있고 공적인 영역도 있습니다만 공적인 영역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 출생 이후에 유아나 그 보육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대폭 확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국회 때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농어촌 지자체, 농어촌 협동조합이 상당히 어렵다. 상생하는 협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에 협치하는 겁니다. 당시에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해당 부처 장관이죠. 그다음에 농수축협 중앙회 회장 공이 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암군 같은 경우는 영암 농협하고 영암군하고 훌륭한 그런 그 협치 모델을 표본적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크고 작은 그런 협치는 있죠. 근데 하고 있는 게 이게 협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넘어갈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별반 관심이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려운 지자체도 살고 어려운 협동조합도 사는 방법이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얘기를 저는 그 BH 가서도 이걸 강력히 주장을 했고 그 정책실장께서도 참 좋은 안이라고 그래도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군 단위는 군민이 조합원이고 조합원이 군민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겹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군에서 농업 정책을 펴는 경우 또 수산 정책을 펴는 경우 축산 정책을 펴는 경우 산림 정책을 펴는 경우를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하고 협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또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좋다고. 이런 모델을 어느 지자체가 빨리 만들어 가느냐가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지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이렇게 서두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시 그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은 대한민국 사회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제화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명 그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렇게 다음 국회에 혹시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좀 발의를 좀 해보려고 지금 사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의 신분군이기도 하지만 또 22개 시군을 지역위원회에 구분해서
토탈 전남 토당 위원장직을 또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이기 전에 공히 이 후보들이 이렇게 선출이 되면 그분들이 모두 이게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또 책임 또한 또 저에게 있기 때문에 역할이 좀 이렇게 방대하기는 하지만 우선 뭐 이렇게 저희 지역부터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영암무안 신흥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쉽게 말하면 뭐 건강을 보장해주고 또 문화를 보완해주고 이런 것들이 영구화되고 몇 번 드렸던 말씀인데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앞서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그 질문과 답변들이 구체화되고 또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이것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가능하면 저 소임을 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속도를 내게 하는 것이 제가 영암무안 신할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보답하는 길입니다. 안 되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반드시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다 제안사항으로 드리지 못했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더 이렇게 경청을 해서 좀 더 나은 우리 영암무안 신안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각은 지금까지 생각일 겁니다. 무안공항, 광주공항, 민간공항 통합은 이미 무안공항이 생길 때부터 다 이렇게 뭐 항공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났던 것들인데 이후에 어찌 됐든 뭐 정부나 양 방역시도 간에 의견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좀 미뤄왔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좀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약속들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저도 뭐 정치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군공항 이전에 관한 주무 기관을 저는 공항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겠죠. 국방부가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용역 한번 해보지 않고 광주 광역시가 한 영역에다 작전성 검토만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그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 제가 아는 그런 그 상식으로는 광주 광역시가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는 전대미문호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라면 어느 후보지를 선정해서 가더라도 그걸 과연 그 지자체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전 주체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거기에 후속 조처나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저는 없기 때문에 이런 큰 틀에서 세 가지 이유로 제가 반대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지구촌에 산다, 뭐 글로벌 세상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듯이 사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것은 뭐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대처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 자구책도 좀 강구하고 좀 더 이렇게 능동적인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그 피해가 심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산업이 농축수산업입니다. 일단 소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무한정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는 것이 농림축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께 유례의 말씀도 드리고,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듯이 내려온 경기가 저는 또 올라간다는 그런 희망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확신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정부나 여당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현안 대두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에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우선 나부터 개인 위생부터 철저히 하고, 또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좀 이렇게 따라주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도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거에 나온 사람이 선거 얘기를 못하고 그 현안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국민들께서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